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충남도는 1차 물량 1,400명분을 확보해 각 시군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맡은 충남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의료 인력 교육과 이상 반응 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낸 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청년수당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양에서 취업하면 면접수당과 성공수당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충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3월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체감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1차 백신 물량 1,400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나서는 보건소와 의료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의료 인력 교육과 이상 반응 대책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낸 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백신이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충남도가 확보한 1차 백신 물량은 1,400명분.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5개 시군 36개 시설에 공급됐습니다. 28일엔 8,900명분이 추가로 도착합니다. 백신 접종 장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243명을 일찌감치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요양기간과 접종 일정도 모두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26일부터 거동이 가능한 태안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기존 예방접종 공간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과도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환자분들이 접종하러 오실 때 조금 그런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 모두 접종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도 지금 다 이수한 상태여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접종 현장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 이상 반응. 철저한 예진으로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대기 공간에서 일정 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상 반응을 보이면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이상 반응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접종한 이후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일정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 저희 응급실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원 방문이 어려운 요양시설 접종 대상자를 위해선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의료 인력이 배치된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이 이뤄집니다. 충남 지역 65세 미만 요양기관 접종 대상자는 모두 14,000여 명, 접종 동의율은 96%를 보였습니다. 충남도는 하루 최대 6,8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턴 코로나19 전담 의료진 1,400여 명이 천안에 마련된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를 거쳐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입원 환자입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1순위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이번에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이나 임산부도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모두 27만 명 정도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기간을 두고 2차례 맞아야 하는데요. 의사가 있는 병원은 병원에서 맞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시설 환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백신을 못 맞는다면 며칠 뒤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는데요.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모든 접종 일정이 끝난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몸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접종 이후에는 열이나 통증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붓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고열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 만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90% 이상은 일단 맞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앞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접종을 미루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도 나왔죠. 걱정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물론 백신을 맞더라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량군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합니다. 고령화율도 높고 최근 5년 사이에는 청년들의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부터 45살까지 청양군 청년 인구는 6,900여 명입니다. 2016년 8,000명을 웃돌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1,600명이나 줄었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양군이 꺼내든 건 청년 수당. 만 25살과 35살 청년에게 1년에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전국 첫 사례입니다. 청년 수당이라든지 면접 수당 같은 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이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설 수 있고 청양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기업의 면접만 봐도 10만 원의 수당이 나오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 원, 1년 이상 근무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5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청년 수당과 취업 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억 5천만 원. 청양군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관내 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밖에 일자리, 주거, 활동 공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들이 그 공간에서 창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또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를 금년과 내년에 한 400세대를 좀 착공을 합니다. 그 임대아파트 내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포션을 좀 넓혀나갈 그런 계획이고 노인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청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청양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인구 감소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의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는 3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77.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지수보다 8.3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영업시간 연장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등이 체감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에는 인건비 상승이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내수 부진, 인력 확보난, 원자재 가격 상승, 업체 간 과다 경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충남과 대전, 세종 중소기업 259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철도 관련 국책 사업 시행을 놓고 광역단체와 정부 간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충청권 내부뿐 아니라 타 시도를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비로 진행되는 데다 관광을 비롯한 산업 측면의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광역단체장의 랜드마크 사업 가능성도 엿보여 사업 추진에 대한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2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철도 국책 사업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결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으로 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으로 이어지면서 경북 울진까지 철도가 연결됩니다. 사업 예산은 총 3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모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점과 충청권, 경북권 등을 포함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서해선 연결 사업은 총 사업비 4,800억 원이 예상되며 4차 국가철도망 사업 포함 여부가 상반기 중에 결정됩니다. 서해선 연결은 경기도 평택에서 합덕, 삽교, 홍성까지 이어지고 호남 장항선으로 연결돼 충남은 물론이고 경기와 호남을 포괄합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환황해권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부고속철도 서해선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철새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철새들이 대규모로 북상함에 따라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의보는 3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충남도 내 철새 도래지에는 전국 철새의 36%인 31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예당 저수지에만 10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금강 중류에서 5만 5천 마리, 간월호에서는 1만 4천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에 외부 차량 농장 출입 금지와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0월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이후 도내 8개 시군에서 13건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충남도연맹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전농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이 또다시 누락됐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기후 위기로 농산물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면서 농민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만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체 농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가와 화훼 농가, 농촌 체험 마을 등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새학기 등교 수업 확대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산 25억 원을 투입해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개학 전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모든 학교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학생 1명당 마스크 37장을 제공하고 각 학급에 소독 티슈 등을 배치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등교를 막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학 일주일 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영농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도 운영합니다.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도 절반으로 감면합니다. 서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인지와 대산, 운산, 성현 등 4곳에 있으며 농기계 14종 모두 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